연립방정식 해가 x는 a, y는 b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이게 원래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인데 해가 안 나왔잖아요. 물론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a와 b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x와 y 자리 대신에 a, b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a, b가 나올 테니까. a, b가 나와야 어떻게든 a, b를 풀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대입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y에다 b 대입하고 x에다 a 대입하면 네 이렇게 밑에도 x에 a를 대입하고 y에 b를 대입하면 이렇게. 자, 위에서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면 아래는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죠. 푸시면 됩니다.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데 이건 가간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대입법으로 풀기가 더 괜찮은 게 가간법 풀려면 2a를 왼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넘겨도 개수가 안 맞아요. 뭐 2나 3을 곱해서 맞춰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b자리 대신에 여기 b자리 대신에 여기는 2a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4a 그대로 마이너스 3 그대로 는 6 그대로 여기만 b자리에만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푸시면 됩니다. 4a 분배하면 마이너스 6a 부호 계산 잘 하시고 플러스 12는 6 이거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2a 자 a 값 구하니까 숫자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 정도 계산은 금방 하시죠? 3이 돼요. a 값 3이 나오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b 값이 나와요. 2 곱하기 a 값 3 빼기 4 2, 3은 6 빼기 4 2 정리해보면 a는 3 b는 2예요. 저런 거 마지막에 정리 잘해야 됩니다. a 플러스 b인지 a 마이너스 b인지 혹은 b 마이너스 a인지 다 구해놓고 숫자 잘못 집어넣어서 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3 빼기 2 정답은 1 네, 이렇게. 자, 물론 밑에서는 뭐 어떻게 시키고 있는데 자,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같으면 아니네요. 나 또 뭐 따로 시키는, 뭐 따로 뭘 시키는 게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풀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풀이법이 두 가지죠. 가간법을 풀든지 대입법 풀든지. 가간법을 풀려면 여기 밑에다가 니은식에다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 이 2x가 4x로 바뀌면서 위아래가 같아, x가 같아지고 3을 곱하면 여기는 y가 3y로 바뀌면서 위아래 같아지죠. 근데 뭐 2를 곱하는 게 아무래도 숫자가 좀 작으니까 2를 곱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위에다 2를 곱하면 위에는 식 그냥 놔두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밑에다가 2를 곱하면 4x 플러스 2y 22 끝까지 다 곱해야 됩니다. 혹시 자꾸 이게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가로치고 여기다 이제 22 한 다음에 이렇게 3번 분배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쓰시고 분배 또 하고 쓰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은 좀 잘 안 까먹긴 하죠. 근데 이제 눈대중으로 그냥 2 곱하면 되지 하다 보면 이쪽만 신경 쓰고 이쪽을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위에 4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4x는 지워지고 3y 빼기 2y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3이 돼요. 자, 이제 남는 건 y값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가장 편한 식을 찾아보니 네, 뭐 여기가 니은이 좀 편하지 않나 싶어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2x y 마이너스 23은 11 넘어가죠? 2x는 23 더하기 11이 됩니다. 그러니까 11 더하기 23 34 x는 17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7,23 마이너스 23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 푸는 방식은, 대입법은 x는, y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 y가 있네요. 그 위에 있는 식은 뭐 정리하기가 좀, x든 y든 정리하기가 좀 불편한 식이죠. 근데 아래 있는 식을 2x만 넘어가게 되면 이게 y로 깔끔하게 정리돼요. y는 11 넘어간 게 마이너스 2x. 이때부터 이제 대입법 쓰겠다는 얘기죠. 책에서는 대입법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했듯이 가감법, 대입법 지금은 교재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가감법도 한번 연습해보렴 하면서 이쪽 페이지는 가감법을 시키고 이쪽에서는 대입법도 연습해보렴 그래서 대입법을 시키는 것 뿐이지 나중에 이게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푸시면 됩니다. 꼭 뭐 어디에 꽂혀서 푸실 필요는 없고. 근데 얘는 y로식 이것만 넘어가면 y로식이 깔끔히 정리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y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대입법은 대입하는 애는 쓰는 게 아니고 대입되는 식을 쓰는 거죠. 4x 플러스 3 그대로 는 1 그대로 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여기만 이 y 자리 대신에 11 마이너스 2x인데 들어간 게 항이 두 개니까 이렇게 가로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분배 4x 플러스 3을 분배하면 33 분배하면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 동량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개 동량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x 그럼 이 숫자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4 양변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누게 되면 좌변은 나눠진 식은 없어지는 거고 x만 남고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가 되고 34를 2로 나누면 17이 되죠. 그러니까 x1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바로 나와요. 11 마이너스 2 곱하기 17 그럼 11 마이너스 34 빼게 되면 마이너스 23 이렇게 따라서 x는 17 y는 마이너스 23 이 답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푸셨겠죠? 왜냐면 문제가 대입법 푸시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감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둘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설아 잘 보고 가감법일 땐 이렇고 대입법일 땐 이렇다라는 거 잘 보시고 만약 가감법 푼다면 가감법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연립방정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은 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답이 몇 개야? 다윗이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을 잘해.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그 무수히 많은 해가 막 이게 막 순서상으로 막 무수히 많은 해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XY, XY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식도 다윗 밑에 있는 식은 해가 몇 개예요? 이것도 무수히 많겠죠. 쭉 무수히 많은 해들 쭉 배열하다가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여기 있는 해랑 여기 있는 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자연수들이나 간단한 숫자들이면 혹은 또 운이 좋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만 운이 조금만 나쁘거나 숫자가 복잡하게 되면 이거 찾는 과정이 무한히 많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한히 많은 해를 나열한 다음에 두 개 무한히 많은 해 중에서 그 무한히 많다는 얘기는 그냥 뭐 100개, 200개도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도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그 많은 해 중에 이게 서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이게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앞쪽에서는 이런 걸 했었던 이유가 이게 문제에서 단 얘네들을 만족하는 해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숫자의 범위가 좀 좁아졌죠.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자연수니까 되는 게 몇 개 안 되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연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를 벗어난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구할 수는 없어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두 개의 미지수를 같이 놓고 푸니까 해가 무수히 많더라는 얘기지. 어떻게든 하나를 지울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를 지웠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x를 지웠다면 우선적으로 y를 구해놓고 y를 다시 식에다 대입하면 아까 지워졌던 x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방식. 근데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지우는 방식 중에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x든 y든 하나의 문자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더한다고 해서 x가 지워지거나 y가 지워지지 않죠. 뺀다고 해서 x가 지워지거나 y가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 지워지진 않아요. 더하거나 빼서 지워지려면 일단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부호는 나중에 보더라도 여기 2x? 그럼 얘는 2x나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3y? 그럼 얘도 플러스 3y나 마이너스 3y처럼 개수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은 더하고 빼서 안 맞으니까 적당히 두 개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어떤 특정 수를 곱해서 x든 y든 개수를 맞추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내가 문제를 x를 지우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2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x를 속어라는 단어는 없앤다고 그랬죠. x를 지우기 위한 방식의 식을 쓰시오. 그러면 x를 지우려면 여기다 2를 곱하고 위아래를, x를 지우려면 위는 놔두고 아래에다 2를 곱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x를 속어, x를 없애려면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그냥 빼지 말고 니은식에 2를 곱한 식을 빼내라. 그러면 x가 지워져요. 근데 x를 강제로 지우라는 법은 없죠. y를 지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y를 지울래. y를 없애는 방식, y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y를 소거하려면 밑에가 마이너스 3y니까 위가 3으로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서 윗식에다가 3을 곱해버리는. 그럼 윗식에 3을 곱하면 6x 플러스 3y 3, 4, 12 아래 있는 식은 그냥 놔두세요.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서로 다른 부호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빼지 말고 더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y를 소거하려면 기역식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니은식은 건들지 말고 그리고 2를 이렇게 계산한 식을 더하면 되더라. 이러면 y가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3을 곱하는 것보다는 2를 곱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숫자 계산하기 좀 더 적은 수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둘 다 괜찮아. 어차피 풀면 둘 다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왕이면 숫자 작은 이쪽을 이제 선택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난 빼는 건 부담스러워. 그럼 더하기로 가면 이걸 푸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걸 했다고 칩시다. 그럼 2x 빼기 2x는 지워지고 이거 계산자리 빼기는 이거 계산자리죠. y 빼기 이거라는 뜻은 여기 부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플러스 6y가 되니까 위아래 7y가 되는 걸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얘도 빼기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4 플러스 10, 14. 양변 7로 나누면 y는 금방 구해주죠?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y 2가 나오면 x 구하기 편한 식.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만약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x 마이너스 2, 3은 6. 마이너스. 넘어가면 여기만 넘기면 되죠? 그럼 플러스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6. x는 1이 된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간법을 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입법을 만약 푼다면요. 문제에서는 가간법 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연습하는 거니까 이걸 만약 대입법 푼다면 대입법 풀려면 위아래 두 개 중에 하나가 y는 혹은 x는 하고 한 문자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만약 이 식을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 y가 딱 보이네. 쟤만 남기고 대입법은 어떤 한 문자만 남기고 이항을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 y만 남기고 2x를 이항시켜요. 그러면 4-2x가 되죠. 그럼 밑에는 놔두면 됩니다. x-3y 마이너스 5.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도 보니까 x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이번에는 건들지 말고 아래 있는 식을 x만 남기고 이항을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3y가 넘어가면 플러스 3y가 되는데 이렇게 뒤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앞으로 써도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덧셈일 때는 좌우의 위치를 바꾸고 대신에 이제 부호를 가지고 설도 차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y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두 개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난 이게 더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 써둔 대로 그냥 위에 걸 한다고 칩시다. 먼저 썼으니까 이게 더 편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식은 이게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먼저 썼으니까 이걸 먼저 푼다면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4-2x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같다? 봐봐. 왜 같다고 생각하냐면 이 연립방정식 풀 때 그랬잖아요. 여기 y값에 2를 집어넣죠. 근데 이 연립방정식 해라는 얘기는 이 y값이 위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아래 것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연립방정식일 때. 그 공통해는 x값 1은 밑에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위 것도 만족해서 둘 다 대입하면 다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에서
공통해를 구할 때 여기 y값이나 여기 y값은 같다고 보는 거고 여기 x값과 여기 x값도 서로 같다고 이때는 공통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차피 우리 지금 공통해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공통해, 너랑 나랑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할 때는 여기는 4-2x가 y랑 같다면 이 y는 얘랑도 같을 테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4-2x를 이렇게 이 자리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y자리 대신에 4-2x를 대입해요.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나머지라는 얘기는 대입되지 않은 x-3은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푸시는 겁니다. x. 마이너스 3 분배할 때 조심해야 되죠. 부호. 마이너스 12. 분배하면 음수는 양수. 2, 3은 6x. 이렇게. 동량 1x 더하기 6x. 7x.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야 x값을 구할 테니까 플러스 1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12는 7. 따라서 x는 1. 자, x가 9였으면 아까 분명히 y는 하고 이제 정리된 듯이 있었을까요? 여기요.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4 빼기 2 곱하기 1. 4-2니까 y는 2.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가간법도 괜찮고 대입법도 괜찮아요. 어때요, 설아? 아까보다 좀 더 나아? 계속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이거는 이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가간법이 괜찮아 보여요? 대입법이 괜찮아 보여요? 대입법 좋아요. 대입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3x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립방에 있어서는 여기 y와 여기 y도 같을 테니까 이렇게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저 y자리 대신에 3x를 대입하면 대입한 식을 써야 되죠. 마이너스 9x 플러스 2 곱하기 3x. 근데 이게 y자리 대신에 뭔가 들어갈 때는 가로를 일반적으로 치는데 이건 들어가는 항이 하나잖아요. 그치? 두 개면 보통 분배를 해야 되니까 가로 치는데 하나가 들어갈 때는 굳이 뭐 가로를 이렇게 가로 치는 게 더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쳐도 되는데 안 쳐도 뭐 크게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단항일 때는. 그럼 안 치고 그냥 대입하시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9x 여기는 플러스 6x죠. 이렇게 이제 동량 처리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음수 나누면 양수가 되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남죠. x값 2. 그럼 x2를 여기다가 집으면 바로 y가 나와요. y는 3 곱하기 2, 6. x2, y6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하는 부분은 크게 앞쪽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앞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뭐가 되냐면 보통 개수나 상수가 이쁘게 정수 형태로 잘 돼 있죠. 이렇게. 앞쪽은 있는 거였고 지금 푸는 거는 얘처럼 가로가 풀어있지 않아서 가로를 풀어서 동량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개수가 소수로 돼 있다거나 요 밑에 있겠지만 또 개수가 분수로 돼 있다거나 이럴 때. 근데 이건 중1 때도 배웠잖아요. 중1 때 방정식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요? 만약 가로가 있는 방정식이면 가로를 풀어서 방정식 해결하고 소수가 있으면 소수점 자리에 맞춰서 10, 100, 1000을 곱하고 분수가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분모를 지운 다음에 좀 더 간단한 정수 형태를 풀자. 이거는 앞에서 한 거라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럼 바로 해봅시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연립방정식 풀라고 했더니 가로 때문에 동량 처리가 지금 마무리 안 돼 있죠. 그럼 가로를 풀어주면 되지 뭐. 어려울 게 뭐 있겠나요? 가로 푸세요. 2를 분배하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y 3.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3x를 놔두고 누굴 분배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1을 가로 안에다 이렇게 두 번 분배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2y 4. 당연히 동량 처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얘랑 동량 같은 y끼리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럼 x는 동량이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3y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y 그럼 1 생략하고 y
숫자는 3은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도 얘네들이 동류항. 3x-2x. 그러면 1x. 1 생략하고 x. 마이너스 2y는 4. 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 밑에는 이걸 풀란 얘기죠. 어렵지 않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배운 대로 가관법, 대입법 아무거나 편한 대로 뭘로 할까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가관법과 대입법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뭘로 할까요? 대입법을 해봅시다. 대입법 하려면 이제 두 가지겠죠. 위에서 식을 y로 정리하든지, 위 y가 너무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3-2x 얘랑 밑에 거 x-2y는 4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이거 밑에도 보니까 이렇게 x가 있네요. 그럼 밑에 거를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y가 넘어가면 플러스 2y 플러스 4 얘랑 위에 거 2x 플러스 y 둘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y로 정리했고 이 두 번째 식은 밑에는 x로 식을 정리한 거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풀래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오른쪽 합시다. 오른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내가 할 행동은 여기 x가 여기는 x랑 같을 테니 이 x가 2y 플러스 4랑 같다면 여기는 x자리 대신에 2y 플러스 4를 이렇게 대입한다. 이게 대입법이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쓰는 거예요. 2 그냥 쓰시고 플러스 y 그냥 쓰시고 는 3 쓰시고, 단 x자리에 얘를 대입하는데 항이 한 개면 가로 안 쳐도 되는데 항이 두 개니까 가로 치시고 2y 더하기 4를 이렇게 이쁘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푸는 일만 남았네요. 분배합니다. 가로를 풀어줘야 되니까 4y 분배하면 플러스 8 플러스 y 3. 근데 동류항 4y 더하기 y 5y는 8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3 빼기 8이 되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양들 5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y만 남고 이거를 음을 양으로 나누면 음이 되고 5를 5로 나누면 1이죠. y값 구해졌네요. 그럼 y값 구해졌으면 대입법 풀었으면 분명히 y 말고 x로 정리되는 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대입하세요. 그럼 x는 2y 2 곱하기 y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x는 2 이렇게 됩니다. 연립 방식 푸시오. 그럼 답을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가로만 풀어서 동량 처리했을 뿐이지 기존에 우리가 풀던 그냥 연립 방식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이제 대입법을 선택했을 뿐이고요. 순서로 되어 있는 거. 다음 연립 방식 푸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걸 맞추려고 막 노력해요. 여기다 1.1을 곱해야 되나? 0.5에 1.2 곱하고 2에다 1.2 곱하고 다시 소수 위아래를 더하고 빼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느낌을 받아야지. 이렇게 너무 개수가 복잡하면 계산이 어려운데. 이거 등식이네. 등식이면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도 크게 등식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개수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풀이는 똑같은 거니까. 이건 위에다가 10을 곱하고 아래도 보니까 소점 첫째 자리만 나와 있죠. 얘도 10 곱하면 되겠네. 일단 10 곱해서 먼저 더하고 빼는 게 아니고 먼저 10을 곱해서 개수를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보자. 10 곱하면 5x 10 곱하면 이거 10 곱해야 됩니다. 소수만 너무 신경 쓰면 여기 안 곱하는 경우 많고 얘도 안 곱해. 가끔 안 곱해. 왜 안 곱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곱하는 거니까. 밑에도 다 10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12y는 0.6에 10 곱하면 6 이렇게. 자, 이제 남은 거는 가관법 풀 건지 대입법 풀 건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근데 한번 보세요. 약간 요령이다. x가 안 맞아. 3과 5를 맞추렸더니 이거 15를 맞춰야 돼. 그럼 위에다 3 곱하고 아래에다 5 곱하고 10과 10이 최소배수 60이에요. 그럼 여기는 6 곱하고 아래는 5 곱하고 힘든데.
근데 잘 보니까 이건 약간 요령이야. 몰랐어도 돼. 몰랐으면 네가 계산을 그냥 지저분한 식을 풀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알았다면, 눈치챘다면 무슨 눈치? 무슨 눈치? 밑에 있는 식절 보세요. 뭔가 눈치챌 거 있지 않나요? 아, 뭐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니까 이게 3 어차피 지금 숫자 안 맞잖아. 그럼 최대한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위 거는 배수가 위도 배수인데? 그러고 보니까 위는 뭐의 배수예요? 괜찮네. 이거 괜찮은 식인데? 위에는 얼마를 나누고 5를 나누고 아래는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다 씁니다. 5로 나누면 x-2y는 4. 밑에 3 나누면 x-4y는 2. 아이고, x가 맞았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만약 이걸 눈치를 못 챘어. 이 쉬운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5. 이 짓을 하는 거죠. 15x 마이너스 30y는 60. 15x 마이너스 60y는 30. 이걸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풀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계산도 지저분하겠죠. 이게 더 낫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더 훨씬 더 가볍죠, 풀이가. 물론 이렇게 될 때만 아는 거고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되니까. 되고 나서 보니까 오우야, 이 자리에서 x가 바로 계산돼. 같은 뭐죠? 1x, 2x를 지우는 방식은 빼는 겁니다. 그럼 1x에서 2x를 빼면 0x 없어졌죠? 음수 붙일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만약 자신 없으면 밑에다 한 줄 더 써서 반대부로 써놓으세요. 플러스 4y 마이너스 2. 이걸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4y 2y 4 마이너스 2 근데 난 이거 쓰는 게 더 귀찮은데? 더 헷갈리는데? 그럼 그냥 해. 대신에 부호정리 잘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바뀌는구나. 2y 4 빼기 2 이렇게 되는구나. 양변 2로 나누면 y 값이 나와요. y는 1. 그럼 y 2를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편한 쪽은 뭐 이런 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는 4.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x는 6.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분수 나오죠. 이거 해봅시다. 그냥 바로 설명 없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네가 생각이 있다면, 그치? 다윗? 네가 만약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분수를 개수를 맞춰서 정리하는 게 좋아서 나중에 막 덧셈 빼 분수에 덧셈 뺄셈 할 때 뭐 통분 이게 편해요? 아니겠죠. 이게 만약 등호가 아니면 등호가 아닌 식이에요. 그럼 네 마음대로 뭘 곱하면 안 되겠지. 식이 바뀌니까. 근데 등호가 있잖아요.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은 A와 B가 서로 같아요. 그럼 적당한 수를 곱해도 이 등식은 여전히 3이 된다. 그 등식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도 괜찮다. 그럼 1번은 기역은 뭘 곱할까요? 6. 그렇죠. 6 괜찮죠. 2도 없애야 되고 3도 없애야 되는데 2, 3을 동시에 없애려면 2와 3의 최소 배수인 6을 곱하는 겁니다. 6. 아래는 뭘 곱할까요? 20 좋아요. 20. 이제 다시 박사라 돌아왔어요. 우리의 박사라.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같이 분배 잘하는데 분배만 3번 하시면 돼요. 위에 한 번, 이렇게 2번, 3번. 이제 합시다. 2분의 1에 6 곱하면 3이 남죠. 3x. 마이너스는 붙이고요. 3분의 1에 6을 곱하면 2 남죠. 2y.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곱해야 돼요. 6 곱하면 이렇게. 됐네요. 밑에도 가로 치고 20을 3번 분배. 5분의 1에다 20을 곱하면 4x. 부호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20 곱하면 5. 문자는 y가 되고 곱해야죠? 마이너스 20.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x를 맞추든 y를 맞추든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배수가 아니죠? 얘도 완벽히 셋 다 배수가 아니에요. 뭘로 나눈 게 애매하죠?
그럼 x를 맞추든 y를 맞추든 해야 되는데 x를 맞추려면 3과 4의 최종 배수인 12, y를 맞추려면 2와 5의 최종 배수인 10. 뭘 맞출까? 비슷한데 y가 좀 낫겠지 그래도. 왜 10이니까 얘는 12이고 얘는 10이잖아. 배수가 좀 더 적은 걸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뭘 하더라도 상관없고 11을 맞추냐 10을 맞추냐는 뭐 비슷해 숫자가. 근데 이왕이면 좀 작은 쪽, 그럼 y를 맞추는 쪽, y의 개수를 맞춰서 y를 지우는 쪽을 본다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5를 곱해주고 얘는 2를 곱해주고.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위에다 5를 분배하면 계산 잘하세요? 15x 마이너스 10y는 30 끝까지 다 곱해야 돼요. 2 곱하면 8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40. 자, 됐어요. 위의 사례를 더할까요? 뺄까요? y가 일단 같지. 그럼 y를 지워야 되는데 같은 부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같은 부분은 더합니까? 뺍니까? 빼야 되죠. 더하면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빼야 지워지지. 뺍니다. 뺄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15 빼기 8, 7x.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똑같은 걸 빼게 되면 그냥 얘는 없어진다고 보는 거고. 30 빼기 마이너스 40. 이게 플러스 40을 바뀌어요. 30 플러스 40이니까 70. 7로 나눠지죠. x는 10. 자, x10은 여기는 숫자 너무 크니까 왼쪽에 곱하기 전에 여기다가 분수에다 대입하기는 힘들잖아. 그렇다고 여기 숫자 너무 큰 쪽에 대입하기도 부담스럽고. 이게 그나마 제일 낫죠. 여기 중에 y값 구하기 편한 쪽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1번씩 5 곱하기 전에. 그럼 여기다 x에 10을 대입하게 되면 30 마이너스 2y는 6 이런 꼴이에요. 이제 y 대한식을 푸는 겁니다. 30을 이항을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y가 남고 이거 없어지고 빼기 30이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요.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y값은 양수가 되고 24를 2로 나누면 12가 남겠죠. 이게 답이에요. x는 10, y는 12. 선생님 똑같은 잔수를 왜 자꾸 하냐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학생들이 잘 틀려요. 잘 틀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귀찮은 건데 조금 귀찮아지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괄호를 못 풀어? 이 괄호를 못 풀어요? 괄호 못 풀지 않잖아. 여기 10 못 곱합니까? 100 같은 거 못 곱해요? 정리할 수 있잖아. 개수가 분수 형태라 좀 불편한 것들은 분모의 최종 배수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 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정식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거 앞에 연습했잖아요. 개수가 하나도 맞는 게 없네? 그러면 적당히 위아래 최종 배수. 최종 배수 중에 앞에는 12, 뒤에는 10. 비교적 10이 간단하니까 10쪽으로 갈까? 이런 것도 앞에서 연습해왔잖아. 그러니까 전혀 한 번만 더 계산을 정리하는 것 뿐이지 앞에 배운 거랑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여기만 오면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약간 생각이 너무 1차원적이에요. 조금 계산 복잡해지면 뭐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귀찮아진 거야.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 앞에 좀 한 번 더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느낌이야. 장애물 넘기 길거리에서. 이번 학교에서 뭐 장애물 넘기 이상. 네, 장애물. 이런 뭐 장애물 넘기를 해요. 막 뛰어가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 넘으면 돼. 근데 앞에 보니까 조그만 요거 넘을까 지금 계속 연습했어. 근데 막상 실전에 가니까 여기 조그만 게 하나 더 생겨있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넘으려 했더니 선생님 이거 뭐예요? 심심해서 하나 더 갖다 놔봤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이걸 계속 넘는 연습을 했잖아. 이거를 몇 번씩 넘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자신이 붙었어. 이제 넘으면 될 것 같아. 딱 했는데 여기에 뭐가 생겼어. 조그만 게. 심심한데 이거 넘고 이거 넘어볼까? 나 못합니다 절대. 그게 살짝 넘고 또 넘으면 되잖아. 이거 넘는 연습을 했으니까 요것만 살짝 넣으면 돼요. 근데 요것 때문에 못하겠다 징징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푸셔요. 가볍게. 가로 풀어주자. 10 곱해주자. 분모의 최소배수 곱해주자. 정리하면 내가 아는 식이 나온다.
그때부터 다시 앞에 배운 내용 다시 복습. 그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제는 여기가 남았네요. 여기가 남았구나.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요 뒤는 약간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길 테니까.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2페이지까지. 자, 폈나요? 2페이지? A는 B는 C꼴의 방정식을 풉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약간 유형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연립방정식을 푸죠? 연립방정식. 뭐 A라는 식이 있다고 치고 A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든다면 2x-y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B라는 식도 있고 C라는 식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식을 이렇게 연립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푼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런 걸 풀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저렇게 연립방정식을 안 나오고 식이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걸로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왜 등호가 두 개나 있지? 원래 등식은 등호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두 개나 있지? 그 얘기가 앞에 있는 식을 A로 보고 뒤에 있는 식을 B로 보고 맨 끝에 있는 식을 C로 본다면 결론은 A는 B는 C 이런 꼴로 돼 있는, 보통 얘는 이름이 없는데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연속방정식이라고 합시다. 등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연속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이거 원래 없는 용어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학교 와서 야 이건 연속방정식이야 그러면 애들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연속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연속방정식은 풀이법이 없어요. 연속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야 돼요. 연립방정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이런 꼴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위아래 두 개씩을. 그 위아래 등호 하나, 밑에 등호 하나.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이 연속적인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으로.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위아래 등식을 두 번 쓰다 보면 자리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네 자리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식은 세 개밖에 없잖아요. ABC 세 개밖에 없잖아. 근데 네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게 두 번 나온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게 두 번 나오는구나. A가 두 번 나오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A가 두 번 나오게 쓸 수도 있고 A, B, C 서로 같은데 B가 두 번 나오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C가 두 번 나오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걸 풀어요? 이게 또는이에요. 이걸로 풀던지 아니면 또는 이걸로 풀던지 아니면 또는 이걸로 풀던지. 그러니까 선생님 셋 중에 어떤 걸로 푸냐고요? 그거는 나와 있는 A, B, C 중에서 이왕이면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셋 다 풀어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답은 다 똑같은데 그나마 셋 중에 두 번 나오는 식 있죠. A가 두 번 나오거나 B가 두 번 나오거나 C가 두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는 식이 그나마 계산하기 편한 식이면 좋지 않을까?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2x 플러스 y, 다시 한번 쓸게요.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7. 이렇게 연속 방정식이죠. 등호는 등호와 같다. 그래서 세 개씩이 동시에 나오는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은 어떻게 풀라고요?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풀어라. 연립하라는 얘기는 이 식을 위아래 배열해서 등호를 끼고 양쪽에 두 개, 양쪽에 두 개. 총 4번의 식을 써라. 근데 식은 세 종류밖에 없으니 4번 쓰라는 얘기는 똑같은 게 두 번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왕, 이것도 상식이야. 수학이 아니고. 똑같은 거, 세 개 중에 똑같은 걸 두 번 쓸 때는 간단한 식을 두 번 쓰는 게 좋아? 복잡한 식을 두 번 쓰는 게 좋아? 다시.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배열해서 여러분 문제를 최대한 간단히 풀려고 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간단한 식 두 번 나오는 게 좋아? 아니면 복잡한 식이 두 번 나오는 게 나아? 간단한 게 더 낫겠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해하시죠?
간단한 게 두 번 나오는 게 낫잖아. 복잡한 게 두 번 나오는 것보다는. 안 그래? 복잡한 걸 두 번 배우려면 복잡한 식을 풀어야 되잖아. 간단한 게 두 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간단해, 여기서는? 7이 제일 간단하네. 그럼 7이 두 번 나오게. 7이 두 번 나오게? 느낌상 이게 A는 B는 C 이렇게 돼 있는데 7이 제일 간단해. C가 제일 간단해. 그럼 C가 두 번 나오게. C가 두 번 나오게. A는 C랑 같다. B는 C랑 같다. 선생님 아까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C는 A랑 같다. C는 B랑 같다. 뭐 다릅니까? 얘랑 얘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느낌은 어쨌든 C가 두 번 나오게 쓰라는 얘기예요. 7이 두 번 나오게. 그럼 7이 두 번 나오게 이렇게. 그럼 7이 두 번 나왔으면 나머지는 한 번씩 2x 플러스 y 한 번, 나머지 한 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한 번.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7을 쓰는 얘기는 7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숫자를 쓸 때 x, y 숫자꼴로 쓰잖아 보통. 근데 숫자 x, y 이렇게 잘 안 쓰니까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배운 대로 좀 더 배열이 보기 좋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열해주면 좀 더 보기 좋게.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연습한 배열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연속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나오는 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두 번 나오도록 이렇게. 일단 푸는 거죠. 다음. 이건 가간법, 대입법 중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난 그냥 가간법 풀래. 밑에다 2를 곱할래. 왜? x를 지우기 위해서. y를 지우려면 위에다 3 곱해야 되잖아. 그럼 위에는 놔두고 아래 있는 식을 변경할 거니까 아래는 이렇게 2를 곱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27, 14.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7y는 이건 더하니 지워지잖아. 21. 따라서 y값은 3. y3을 집어넣어서 x 구하기 편한 식. 둘 다 괜찮아. 근데 뭐 여기다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2x 더하기 y가 3. 7 넘어가면 2x는 4. 그럼 x는 2. 이런 느낌이겠죠. 이해하셨어요? 연속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그럼 두 번 나오는 식은 나온 게 제일 간단한 거. 자, 그럼 다시 연습해 봅시다. 1-1번은 좀 전에 푼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2-1번을 풀어볼게요. 어떤 꼴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꼴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연속 방정식이네. 이거를 A로 보세요. A. 얘를 B로 보시고 얘를 C로 보는 겁니다. A, B, C가 서로 같은 이런 방정식. 그러면 연속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그럼 나와 있는 세 개식 중에 어떤 한 식은 두 번 나오게. 근데 그 두 번 나오는 식은 나와 있는 식 중에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세 개식 중에 누가 제일 간단해 보여요? 근데 비교적 왠지 얘가 제일 간단해 보이잖아. 얘네들 막 개수도 붙고 상수도 붙고. 근데 얘는 개수도 단순한 편이고 상수도 없으니까. 그럼 얘가 두 번 나오게. 얘가 두 번 나오게? 어떻게? 그럼 나머지는 한 번 나오게.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이렇게 식을 세우라니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얘 두 번 나오게. x 마이너스 y. 한 번 나왔죠? 다시 이것.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2는 얘 한 번 더 나오게. 이렇게. 저거 펴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말고 혹시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혹시나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이게 제일 간단해 보이는데요? 가끔 이상한 놈도 있어요.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 저는 이게 제일 간단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럼 쟤 두 번 쓰세요. 얘가 두 번 나오게. 그럼 얘는 얘랑 같다고 쓰면 되겠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2랑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랑 같다.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2는 이게 두 번 나왔죠? x 마이너스 y랑 같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는 얘랑 같고, 식 하나 쓰고, 얘는 얘랑 같고, 식 하나 쓰고. 그래서 얘가 두 번 나오게.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푸는 것과 왠지 이렇게 푸는 것은 답이 다를 것 같아서 비교하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해봅시다. 그렇게 의심이 많으시다면, 다윗, 그렇게 의심이 많으니? 태규 봐봐.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혼자서, 되게, 네. 코난 자세, 저거. 범인은, 자, 풀어볼게요. 정말 답이 다른지, 아니면 이렇게 풀으나 저렇게 풀으나 답은 똑같은지, 네, 100% 장담하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100%이기 때문에. 예외 없다는 얘기죠. 넘깁니다. 왜 넘기죠? 그러면 동량이 보이잖아요.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으려면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할게요. 넘어가면 2x-x가 되니까 x가 남고, 이 정도 계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y 플러스 y, 2y가 되고, 숫자를 넘겨야 되죠? 3. 위식을 정리했어요. 이제 아래식 정리합시다. x가 이렇게 넘어가면 3x 빼기 x, 2x. y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y, 마이너스 4y. 숫자 이게 넘어가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런 것도 풀 때도 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봐주면 참 좋은데. 못 봐줘도 상관없지만 봐주면 참 좋은 게 윗식은 딱히 정리할 게 없는데 아래식은 잘 보니까 뭐로 나눠지죠? 다 2로 나눠지잖아. 2로 나누면 위아래 계산이 그만큼 쉬워지잖아요. 못 받았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 다 2의 배수인데? 2로 나눠볼까? 아, 나눴더니 개수가 딱 맞네. 그럼 이런 케이스는 빼면 잘 봐봐. 빼면 x가 지워져. 더하면 y가 지워져. 빼도 지워지고 더해도 지워질 거면 빼는 게 좋아, 더하는 게 좋아? 더하는 게 낫겠지. 그치? 빼는 것보단 더하는 게 낫겠지, 다윗. 더해봅시다. 가끔 이제 다윗 같은 친구도 있어요. 약간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 더해봅시다. x 더하기 x,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y. 더하면 다른 볼을 더 세면 지워지겠죠. 3 마이너스 1 더하면 2가 돼요. 자, 양변 2로 나누면 x는 금방 나오죠? x는 1. 그럼 x 1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 식은 아무래도 이거는 음수가 붙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살짝 지우고. 네. x에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y는 3. 이 플러스 3 없어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y는 2, y값은 1. 위식을 동시에 저 세 개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식은 x는 1, y는 1이었다는 거죠. 근데 좀 성격 이상한 애들 있죠? 굳이 간단한 거 놔두고 왜 굳이 복잡한 걸 두 번 배우라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 이렇게 썼다면요. 답이 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빨리 정리합시다. 선생님 좀 빨리 할게요. 어차피 답은 똑같은 거니까. 3x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남고 마이너스 5y 넘어가면 플러스 6y 남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돼요. 여기도 x 넘어가면 2x가 남고 마이너스 y 넘어가면 마이너스 4y가 남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것도 못 봤다 치자. 얘는 아까 봤으니까. 이번엔 못 봤다 쳐. 나 못 봤어. 이게 2로 나누면 얘 위아래 x가 깔끔해진다는 걸 내가 못 봤네? 이거 부호가 이상하죠? 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봤으면 참 좋은데, 봤으면 봐봐. 얘처럼 깔끔하게 바로 그 자리에 지워지는데. 못 봤다고 쳐. 밑에가 2로 나눠진데 못 봤어. 안타깝지만, 그러면 위에다 2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y 10 밑에는 그냥 쓰시면 되고. 자, 다른 부호죠? 더하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더하면 8y 더하면 8 양변 8로 나누면 y는 1 y값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음수 처리 괜찮으면 여기다 위에다 집어넣고 음수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아래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y에다 1 집어넣어서 2x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x는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4가 되니까 2 따라서 x는 1. 아, 답 똑같잖아요. 이렇게 풀면 당연한 논리예요. 어차피 셋 다 같은데 똑같은 거 두 번 나오게 풀 때 뒤쪽 거 두 번 나오게 풀든 가운데 거 두 번 나오게 풀든 어차피 다 똑같은 답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숫자 큰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상위 계산이 간단하게 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야, 이 새끼 무슨 결정장애 있니? 가끔 이런 거 문제 풀 때 한참을 고민하고 있어요. 뭐해? 그랬더니, 선생님, 셋 중에 이게 연속방 정식이잖아요. 그렇지. 셋 중에 제일 간단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간단한 걸 결정 못 하겠어요. 어떤 게 제일 간단한지, 왠지 이게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전 결정 못 하겠어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느낌상 어떤 게 제일 간단한지 모르겠어. 다 비슷비슷해. 그럼 꽂히는 걸로 해. 네가 생각해, 제가 왠지 마음이 간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은 난 이게 더 편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고. 아까랑 다르죠? 아까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 풀 때, 얘 중에 누가 제일 간단합니까? 근데 설마 이걸 고르진 않잖아, 사람들이. 이런 걸 고르진 않을 거 아니야. 100명 중에 99명은 얘를 고를 거예요. 7이 제일 간단해요. 근데 한 명 정도, 아까 말한 이상한 애들, 전 이게 간단합니다. 그런 애들 빼놓고는 다 이게 간단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어떤 애는 얘가 간단하다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얘가 간단하다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난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100명 중에 한 30명 이거 간단하다 보는 거고, 한 35명 이거 간단하다 보는 거고, 35명 이거 간단하다 보는 거고, 누구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정도면.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로 뭘로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해. 자, 저 세 개 중에 여러분 보시기엔 제일 간단한 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 합시다. 3번 두 번 쓰면 돼. 그럼 1번식이 3번과 같습니다. 2번식도 3번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 두 번 세우시면 되잖아요. 1번식이 3번식과 같습니다. 그 2번식도 3번식과 같습니다. 이거 풀면 돼요. 뭐가 어렵겠나요? 이렇게 안 해도 돼. 딴 걸 해도 돼. 자, 남은 거는 이제 정리해야죠. 이게 정리 안 된 상태 있잖아요. 그럼 X 넘겨요. 처음부터 만약 암산 안 되면 그냥 써.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얘네들은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이 숫자는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얘도 넘어갈 거예요. 있을 거 써주고, 넘기는 거를 반대 부름. 얘는 원래 있던 숫자, 오른쪽 놔두고, 넘어온 숫자, 마이너스가 플러스 1. 얘네들은 문자니까 왼쪽에 있을 겁니다. 숫자는 난 오른쪽 넘어갈게. 여기 있는 문자 두 개는, 문자 고향 왼쪽인데? 나 고향 찾아갈게.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원래 있는 거 써주고, 넘어간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원래 있던 숫자 1 써주고, 넘어간 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3y, 플러스 4y. 1 더하기 3. 밑에는 3x 빼기 2, 3x 빼기 x,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y, 플러스 2y. 1 빼기 3, 마이너스 2. 맞니? 근데 이런 거, 선생님, 여기 2 나누면 어떨까요? 괜찮아. 괜찮은데 봐봐요. 2를 나누면, 2를 나눴다 쳐. 그럼 이렇게 되지. 이러려면 x를 맞추든 y를 맞추든 하나 맞춰야 되잖아. 그럼 x를 맞추려면 다시 밑에 식에 3을 곱해야 되고, y를 맞추려면 다시 밑에 식에 4를 곱해야 돼요. 근데 그럴 바에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만 2를 딱 곱하면 얘랑 같아지잖아요. 요령껏? 한 번만 더 계산하면 되지. 아까는 또 나눴다 또 곱해야 되잖아. 그럼 밑에 식에 2만 곱하면 위랑 똑같은 y의 계수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3. 밑에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2 곱하라고요. 그치, 설아요? 밑에다 2 곱하라고?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됐나요? 한 번만 곱하면 되잖아. 두 번씩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계산 잘합시다. 마이너스 7x
얘는 없어지고요. 3 빼기 마이너스 4. 그럼 빼기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3 더하기 4, 7.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답은 음수가 되고 7을 7로 나누면 1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y가 가장 구하기 편한 식은 아무래도 네, 여기 아까 처음에 했었던 식이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없어지네? 이렇게 0 되나요? 2y는 0. 2y가 0이면 y값이 얼마예요? 0이겠죠. 2로 나눠봐야 0 나누기 2는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y 0 집어넣어야 2 곱하기 0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결정장애 겪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아무거나 그냥 꽂히는 대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아무거나 가시면 돼요. 막 저걸로 막 고민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